바로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린 허블 망원경을 통해 발견된 역사상 가장 먼 우주의 별 에렌델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천문학계에선 새로운 신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이번엔 역대 가장 머나먼 우주에 존재하는 새로운 은하 후보를 발견했죠. 만약 이번 발견이 사실이라면 이 은하는 무려 지금으로부터 135억 년 전 빅뱅 이후 겨우 3억 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탄생한 우주의 첫 번째 은하가 될지 모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나 머나먼 거리에 놓여있는 이 은하가 너무 지나치게 밝게 빛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초기 은하의 눈부신 모습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된 역대 가장 먼 우주의 은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2016년 허블 망원경은 큰 곰자리 방향의 하늘에서 놀라운 은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역사상 가장 먼 우주에서 발견된 은하 G11이죠. 이 은하의 이름 뒤에 붙어있는 G11은 이 은하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의미합니다. 천문학에서 알파벳 G는 적색 편의를 의미하는데요. 우주가 통째로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별과 은하에서 출발한 빛은 우리에게 날아오는 동안 팽창하는 시공간과 함께 빛의 파장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렇게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멀리서 오는 빛의 파장도 함께 늘어나는 현상을 우주론적 적색편이라고 부르죠. 거리가 더 먼 곳에서 오는 빛일수록 더 오랫동안 우주 팽창을 겪기 때문에 지구에 도착한 빛의 파장이 늘어난 정도도 더 커집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과 은하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그 빛의 파장이 얼만큼 길게 늘어나 있는지를 파악하면 아주 먼 거리에 놓인 별과 은하까지의 거리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G11 은하가 보여준 적색 편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략 10일 정도였죠. 이 정도의 적색 편이라면 이 은하가 무려 지금으로부터 134억 년 전 빅뱅 직후 겨우 4억 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의 초기 우주에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허블과 스피처 망원경으로 함께 관측한 G11 은하의 모습을 보면 그 크기는 우리 은하의 겨우 4분의 1 정도로 작습니다. 이 은하 속의 별들의 질량을 다 합해도 우리 은하 질량의 겨우 1%에 불과한 아주 작은 은하였죠. 초기 우주에서 이제 막 탄생한 최초의 아기 은하였기 때문에 그 덩치가 작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은하가 보여준 성장 속도는 엄청났는데요. 별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정도가 지금의 우리 은하에 비해서 무려 20배나 더 높았습니다. 이건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오히려 나이가 다 찬 어른들에 비해서 훨씬 빠른 것과 같죠. 이처럼 초기 우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하들은 오늘날의 은하들에 비해서 훨씬 폭발적으로 새로운 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출석률을 보이는 은하를 스타버스트 은하라고 부르죠. 이후 최근까지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 은하 GN11이야말로 허블 망원경을 비롯한 21세기 천문학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머나먼 관측이 허락하는 최대 한계에 놓인 은하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끝이 아니었죠. 최근 천문학자들은 이보다 더 멀리 놓인 우주 끝자락의 은하를 찾기 위한 새로운 관측을 시도했습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진 우주의 빛은 너무 길게 파장이 늘어난 채 지구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이런 먼 은하의 빛은 가시광선이 아닌 훨씬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치우쳐서 지구에 들어오죠. 바로 이것이 허블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우주에 한계가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허블은 적외선이 아니라 가시광선과 근자외선으로 우주를 보기 때문이죠. 이러한 허블 망원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총 4가지의 망원경으로 적외선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하와이 마우나케아에 위치한 일본의 스바루 망원경과 영국 적외선 망원경 유커트, 칠레 파라날 천문대에 있는 가시광 및 적외선 서베이 망원경 비스타, 그리고 스피처 우주 망원경의 관측을 활용했습니다. 이 4가지 망원경들을 각각 동원해 진행된 관측 시간을 모두 합하면 총 1200시간에 달합니다. 이 방대한 서베이를 통해서 천문학자들은 적외선 영역에서 빛나고 있는 천체 총 70만 개를 포착했죠. 그리고 이 수많은 천체들의 빛을 분석해서 각각의 빛의 파장이 얼마나 길게 늘어나 있는지 그 적색 편의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70만 개의 천체들 중에서 눈에 띄게 아주 높은 적색 편의를 보이는 흥미로운 후보 2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HD1 은하로 13.3 정도의 적색 편의를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좀 더 가까운 거리에 놓인 HD2 은하로 좀 더 작은 12.3 정도의 적색 편의를 보입니다. 둘 모두 적색 편의 11 정도로 보였던 GN11보다 더 멀리 떨어진 은하죠. 특히 이 두 후보들 중에서 더 먼 거리에 놓인 적색 편의 13.3의 HD1 은하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135억 년 전
빅뱅 이후 고작 3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의 은하입니다. 정말 이 발견이 사실이라면 앞서 2016년에 발견된 GNG11보다도 1억 년은 더 앞선 역사상 가장 먼 우주의 은하가 되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발견이 사실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거대 전파망원경을 동원해 이 수상한 천체를 다시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99.99%의 높은 신뢰도로 13을 뛰어넘는 아주 큰 적색 편의를 확인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완벽하게 검증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천문학에선 99.999%의 신뢰도를 넘겨야만 통계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완벽한 유의미한 신호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천문학자들의 잣대가 얼마나 신중한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뒤이어 최근에 우주로 올라간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한 추가 관측이 이루어진다면 비로소 99.999%의 만족할 만한 높은 신뢰도로 이 천체의 먼 거리를 최종 검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은하는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은하의 빛의 파장이 너무 길게 늘어나서 지금의 지구에서 봤을 땐 적외선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파장이 지금처럼 길게 늘어나기 전 원래는 빛이 주로 어느 파장에서 밝게 빛났을지를 복원해보면 이 은하가 실은 아주 강한 자외선 빛을 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천문학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든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죠. 밝아도 너무 지나치게 밝게 자외선을 내뿜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은하의 말도 안 되게 눈부신 자외선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앞서 발견된 GNG11처럼 폭발적으로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스타버스트 은하일 가능성이죠. 다만 HT1은 그 밝기가 너무 지나치게 밝기 때문에 GNG11에 비해서도 거의 10배 가까이 더 왕성하게 별들이 태어나야만 이 밝은 자외선 빛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매년 태양과 같은 별들이 100개씩 태어나는 수준이죠. 정말 엄청난 수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존하는 항성 진화 모델을 가지고는 이렇게나 이른 초기 우주에서 이런 폭발적인 수준으로 별이 태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HD1 은하가 스타버스트 은하가 아니라면 또 다른 가능성은 은하 중심에 아주 거대하고 격렬하게 에너지를 토해내고 있는 블랙홀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은하 중심에 숨어 있는 블랙홀이 막대한 에너지를 토해내며 아주 밝게 빛나는 퀘이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HD1 은하가 정말 퀘이사라면 이 은하의 지나치게 밝은 자외선을 설명하기 위해선 그 중심에 숨어 있는 블랙홀이 무려 태양 질량의 1억 배나 되는 지나치게 거대한 초거대 블랙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우주 진화 모델에 따르면 이렇게나 이른 초기 우주에 이런 거대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직은 너무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나 거대한 크기로 블랙홀이 반죽되어 성장하기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대체 이렇게나 먼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에서 눈부시게 밝게 빛나고 있는 이 수상한 은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엔 한 가지 흥미로운 해답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은하의 별들이 모두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태어난 첫 번째 세대 별, 바로 종족 3 별들이라면 가능하죠. 현재 우주엔 크게 두 가지 종족의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처럼 비교적 최근에 태어난 종족 1 별들이 있고 태양보다 훨씬 이전에 100억 년 전에 태어난 구상성단과 같은 나이 많은 별, 종족 2 별들이 있죠.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종족 2 별보다 더 앞서서 빅뱅 직후에 깜깜했던 우주를 처음 밝게 비춰준 더 이른 세대의 별들이 존재했을 거라 추측합니다. 바로 이 전설 속의 우주 최초의 별들을 종족 3, 파퓰레이션 3스타라고 부르죠. 특히 종족 3 별들은 오늘날의 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육중한 질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태양 질량의 최대 1000배 가까이 무거웠죠. 너무나 지나치게 질량이 무거웠기 때문에 종족 3 별들은 그만큼 지금의 별들에 비해서 훨씬 눈부시게 밝게 빛났습니다. 따라서 만약 HD1 은하의 별들이 이런 눈부신 종족 3 별들이었다면 이 은하의 지나치게 밝은 자외선 빛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드디어 우린 그간 가상의 천체로 생각했던 종족 3 별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밝게 빛났던 종족 3 별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연료를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과 200에서 500만 년 만에 별은 거대한 초신성 폭발과 함께 금방 사라져버렸죠. 100억 년 가까운 긴 수명을 갖고서 안정적으로 쭉 빛나고 있는 우리 태양과 같은 별들에 비하면 너무나 짧게 살고 사라진 겁니다. 이처럼 종족 3 별들은 너무 지나치게 굵고 짧은 삶을 살고 금방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머나먼 초기 우주에 존재했을 종족 3 별들이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관측을 통해서 이 별의 실체를 확인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동안 단지 이론 속에서만 존재할 거라 생각했던 우주의 진정한 첫 번째 세대의 별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곳에선 우주 역사상 빅뱅 이후 처음으로 밝게 빛나며 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으로 탄생하고 있는 역사적 순간이 고스란히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아직은 그저 흐릿한 작은 얼룩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 놀라운 곳을 곧이어 제임스 웹의 더 거대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린 어떤 모습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간 단 하나의 점도 찍지 못한 채 그저 텅 빈 암흑으로만 두어야 했던 우주 끝자락 금단의 영역을 향해서 우리는 서서히 새로운 지도를 그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HD1 은하는 아직은 우리가 지도로 그릴 수 있는 우주의 가장 먼 가장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더 먼 새로운 우주의 지도를 그려가게 된다면 이제 이 은하는 인류가 발견한 초기 우주의 은하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초입에 놓인 은하로 신세가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짧은 소식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여러분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멋진 우주쇼가 곧 우리 머리 위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바로 지구의 하늘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밝은 행성 무려 4개, 목성, 금성, 화성, 토성, 게다가 반달까지 총 5개의 밝은 천체가 일렬로 나란히 놓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4월 20일에서 23일 사이에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새벽 동쪽 하늘을 바라보시면 이 5개의 천체가 쭉 이어진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엔 새벽에 좀 더 부지런히 일어나야겠네요. 여러분도 다음 주에는 새벽 하늘에서 펼쳐지는 행성과 달의 멋진 우주쇼와 함께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